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중단원 매듭짓기 65쪽 풀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간단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우리 주변에서 전기하면 전등을 들어오게 하고 에어컨을 켜고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난방기를 돌리고 이런 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전기를 우리는 무슨 전기라고 하지?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전기는 또 무슨 전기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의아스러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안 해서 그렇죠. 지금처럼 전등을 밝게 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게 하고 하는 것들은 동전기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전기. 근데 앞에 있는 동자를 그냥 잘라버리고 전기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 중에서 동전기 말고는 뭐라고 하는 게 있느냐?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정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머무를 정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다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 머물러 있는 전기는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느냐? 서로 문질렀을 때, 서로 마찰을 시켰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를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마찰 전기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전기? 마찰 전기. 자, 그러면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거를 전기력이라고 하지요.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배웠던 것 같죠? 초등학교 때 아니면 뭐 중학교 1학년 때라도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를 인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끌어 잡아당기면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서로 밀어낸다 그러면 전기적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기력의 방향은요, 인력과 청력에서 힌트를 얻었겠지만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인력의 방향, 서로 끌어당기는 이런 인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양쪽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는요, 부호가 같아요.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끌어잡아 당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적인 무엇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 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방향으로 전기를 작용하는 거,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물체가 대전이 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체를 대전하면 두 물체 사이에 무엇이 이동을 하느냐? 그래서 대전된대요. 자, 여기서 들어갈 말은 뭘까요?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전기를 띤 입자죠. 그래서 대전하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서 각 물체가 대전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전된다라는 거는요.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거를 우리 대전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대전이라고 해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대전. 자, 그 다음에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것.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전하가 아니라요. 전하라고 표현합니다. 자, 전하예요. 그럼 대전된 물체는 너무 간단해요.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세 낱말의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문장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물체를 대전하면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서 각 물체가 대전된다. 물체는 대부분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 전기를 띠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물체, 어떤 물체? 서로 다른, 같은 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마찰 전기가 생기는데 이는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서로 비비적 마찰이 일어나면요. 전자를 더 좋아하는 쪽에서 그 전자를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반대쪽은 전자를 내어줘도 상관이 없어. 더 안정해. 그럴 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이렇게 전하를 띠는 걸 대전된다 라고 표현하고요. 전하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화면을 올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금속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한번 볼게요. 대전체를 금속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 내의 전자가 무엇을 받을까요? 어쨌든 힘을 받겠죠? 이동해서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과 먼 쪽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현상이래요. 여기 약간 힌트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전기 유도라고 돼 있습니다. 정전기 유도. 오, 맞습니다. 자, 양전기나 음전기에 대전된 도체를 대전하지 않은 도체에 접근시키면 가까운 표면에 반대되는 대전이 일어난 현상이다. 이걸 전기 감응이라고도 표현한대요. 정전 감응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그럼 이 색깔 바꿔볼게요. 자, 금속이 있어. 대전체를 그 금속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 내부에 금속이니까 전자,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전자가 이동을 해서 무엇을 받느냐? 힘인데 여기서 이 힘은 전기력이라고 한대요. 전기력을 받아 이동해서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과 먼 쪽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한대요? 정전기 유도현상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정전기 유도현상. 물체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에 어떤 종류의 전하가 유도될까요? 아무래도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렇죠.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겠죠. 대전체가 먼 쪽은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정전기 유도란 물체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인데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 대전체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요. 먼 쪽은 대전체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무리 얘기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이에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기 전에는 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만 되어 있습니다. 금속이기 때문에 전자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너스를 띤 전하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것들을 다 밀어버려. 정력이 작용하는 거죠. 같은 극끼리. 정력이 작용해서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다 밀어버리고요. 여기는 플러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쪽은 대전체하고 반대 전하를 띠고요. 먼 쪽은 대전체하고 같은 전하를 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핵은요.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제 가벼운 전자들이 이동해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플러스를 가져다 대면요. 플러스를 쫓아서 마이너스 전자들이 막 다가옵니다. 왜? 인력이 작용하니깐요. 반면에 플러스는 원래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여기는 플러스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는 마이너스들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를 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하고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를 띈다. 플러스 대전체하고 먼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가까운 쪽 반대 전하, 먼 쪽 같은 전하 이렇게 유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원래는 전기를 띠지 않았지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감으로써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뭐 물체에 따라서 한 1분 정도 지속되는 것도 있고요. 30초 지속되는 것도 있겠지요. 선생님이 풍선을 대전시켜서 칠판에 붙여봤는데요. 꽤 오래 붙어 있더라고요. 특히 건조할 때는요. 이게 습하면요.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 정전기도 언제 잘 발생이 돼요?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 되게 많이 발생을 하지요. 그거 날씨의 영향도 받는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갈게요. 와, 이렇게 생긴 장치 본 적이 있죠? 초등학교 때도 봤을 거고요. 자, 이거는요. 전기를 띠고 있나 안 띠고 있나 검사하는 아주 간단한 장치예요. 자, 검전기라고 합니다. 이 검전기는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물체가 대전됐는지 안 됐는지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입니다. 자, 검전기의 모습을 보면요. 맨 위에는요.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금속판. 자, 그 다음에 여기 금속판에 금속 쭉 막대가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요. 아주 얇은 알루미늄 박처럼 생긴 금속 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표현된 건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놓은 절연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전기를 들어오고 있는 얘는 유리예요. 유리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검전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검전기의 금속판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이동을 하겠죠. 금속판에는 대전체와 어떤 종류? 그렇죠. 다른 종류의 전하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금속박 이 밑에는요. 같은 종류 누구랑? 대전체랑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겁니다. 이때 두 금속박은요. 같은 종류니까 trọng力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밀어냅니다. 자, 두 금속박에 유도된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밀어내는 무슨 힘?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때 검전기의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로 봐서 물체가 대전됐는지, 그 다음에 많이 벌어지면 많이 대전됐구나. 조금밖에 대전되지 않았으면 조금밖에 벌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대전됐구나. 이렇게 대전된 양도 정성적이지만 비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얼마나 적게 벌어지는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보세요. 이게 가운데가요. 그냥 평상시 대전체를 가까이 않는 검전기의 모습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렇게 골고루 있어서 중성인 상태죠.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요. 이 밑에 있던 전자들이 쭈쭈쭈쭈쭈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는 이동 못한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먼 쪽이 플러스를 띠면서 멀어져요. 전자는 금속 박에서 판으로 이동을 하죠. 박, 판. 금속 박에서 판.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중성 상태에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네, 이거 마이너스네요. 미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전자들이 다 도망가겠죠? 청력 받아서 아래로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판에서 박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해요. 전기력을 받아서요. 자,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원자 핵이 가지고 있던 플러스를 떼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같은 종류의 전해가 역시 청력이 작용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 회로예요. 회로, 도로, 차도, 인도 할 때 그런 거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전기 회로라는 건요. electric circuit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가 흐르는 길? 전류가 흐르는 길. 그럼 전류가 뭐냐? 전기 회로의 전선 내부에 전지의 전자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밀려가겠죠. 청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플러스 극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하의 흐름. 이걸 전류라고 해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낌이 없지만요. 전류가 통하는데 우리 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 찌릿하지요. 그나마 이거는 전압이 낮을 때. 찌릿하다 못해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젖은 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전류를 알아낸 사람의 이름이 앙페르라는 사람인데요. 이것을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요. 암페어, 알파벳이 아니네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영어로 표현하면 암페어가 되고요. 암페어의 첫 글자 A라고 표현됩니다. 대문자 A. 그래서 1암페어는요. 밀리암페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1000밀리암페어.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실제로 이동하는데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 옛날 과학자들이 그냥 정의를 했어요. 우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들 요거를 우리 전류의 방향이다 라고 하자. 그래놓고 이게 수천 년 지나니까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문제 없지 않냐. 실제로 흐르는 거는 전자고 반대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른다. 이렇게 정의하자 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 이걸 또 굳이 물어봐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이다. 반대로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다. 이걸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자, 그래서 전자와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물어봤네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해갖고요. 자, 지금 전류는 초록색으로 흐르고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릅니다.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입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고 있어요. 한 바퀴 다 도는 게 아니라요. 전달하듯이 에너지를 뚱뚱뚱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들이 쭉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압은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해요. 이것도 과학자 볼트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V로 표현합니다. 역시 밀리볼트하고는 어떤 관계냐? 1볼트는 1000밀리볼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압은요.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자, 지금 보면요.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수로가 보이죠? 자,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내려서 얘를 돌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는 오른쪽에서는요. 전지죠. 자, 전지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얘가 이렇게 흐르면서 전구를 밝게 합니다.
자, 물레방아를 전구에 비유할 수 있고요. 전지를 펌프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는 여기서 왼쪽에서는 물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물의 흐름하고 전류를 제일 많이 비유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저항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도구가 막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봤을 거예요. 전원장치. 자, 그리고 여기 밀리암페어부터 암페어까지 측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암페어로 표현된 건 아까 배운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이거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다. 그래서 측정기계 전류계라고 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가운데 볼트가 써 있죠? 자, 요거는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냐를 측정해주는 전압계예요. 전압계. 자, 전류계 전압계, 그 다음에 이거 스위치, 그 다음에 니크롬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항입니다. 자, 니크롬선을 하나 걸어주고요. 이렇게 전원장치를 연결을 했어요. 자, 지금 보면요. 전원장치에 지금 빨간색이 플러스를 나타내고요. 여기 파란색이 마이너스를 나타냅니다. 플러스에서 쭉 스위치 거쳐서 니크롬선 거쳐서 전류계에 플러스 극 와 있죠. 그 다음에 전류계의 마이너스 극에서 쭉 연결돼 갖고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죠. 자, 전류계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니크롬선에 이렇게 양쪽에서 찝듯이 찝듯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 좀 가져가 볼게요. 자, 잘 보입니까? 자, 전기회로 연결 방법 해갖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요. 측정을 해봤어요. 가로축은 전압계의 값을 늘리면서 세로축은 전류의 세기가 얼마나 높아지나 봤더니만 어머 효과가 있네요. 늘려주니까 전류의 세기도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전압을 2배 올렸더니 전류도 2배, 전압을 3배 했더니 전류도 3배, 전압을 4배 했더니 전류도 4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요. 이런 관계를 옴이라는 사람이 알아내서요.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옴. 자,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요. 즉 전압분의 전류값이 되는데요. 자, 이 값은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옴이란 사람이요. 이 옴. 어제 집사부 일체 본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체조선수 양학선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왔었어요. 자, 국가대표인데요. 그 사람이 발휘한 기술의 이름을 그대로 양학선이라고 했대요.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죠. 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냥 옴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전압분의 전류를 저항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저항이 뭐가 되느냐? 위아래 바꿔주면 되죠. 전류분의 전압이다. 라고 해서 옴은 저항값을 나타낸다. 라고 해줍니다. 그럼 저항이 뭐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자, 방해할 필요가 있겠죠. 볼륨이 너무 커요. 우리 볼륨 줄이잖아요. 이것도 저항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옴이라는 기호는 이렇게 써요. 옴이라고 표현하고요.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1옴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옴이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인 도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전기회로에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비례였으니까 감소합니다. 즉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해요.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반비례다. 식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가겠죠? 이 그래프에선 기울기로 나와 있지만요. 그거는 저항이 아니라 저항분의 1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저항을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다 전기 기구는 다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물며 여기 나와 있는 전구도 전등도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을요. 직렬로도 연결하고 병렬로도 연결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란히 연결한 건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직렬 연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연결? 직렬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는 병렬 연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병렬 연결. 얘네들은 한 줄로 쭈루룩 연결했죠. 이건 직렬,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된 건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수도 있고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죠. 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바꿔 쓰시면 됩니다. 회로 전체에 흐른 전류의 세기는요. 작아진대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전류는 작아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끊어버리면 회로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럼 작동하지 않는데요. 이게 편할까? 그 다음 이거 볼게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같대요. 좋구만. 일단 일정하니까. 그리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커진대요. 이건 좀 위험한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끊어도 나머지 전기기는 작동한대요. 이건 좀 혹하죠? 여러분 집에 전기 기구가 너무나 다양할 거예요. 근데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도 다 고장나. 짜증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나머지 전기 기구는 작동하게끔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전기 기구들은 다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대부분 병렬로 연결을 해요. 대신에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는 항상 퓨즈라는 거를 만들어서 걸어 놓습니다. 퓨즈라는 건요.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지가 먼저 녹아서 전류를 끊어주는 아주 중요한 전기 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품입니다. 요새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죠. 물론 이게 전기 화재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것도 화재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퓨즈는 소방 안전, 전기 안전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직렬 연결,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대요. 하나를 끊으면 작동하지 않는데요. 좀 불편하겠죠. 그래도 언젠가 얘가 쓸모가 있으니까 직렬로 연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구를 하나 연결했을 때, 두 개 연결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요. 각 전구의 밝기는 하나를 연결했을 때보다 어떻게 된다? 지금 그림상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약해진대요. 전기 밝기보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요. 하나를 직렬 연결했을 때보단 어두워진대요. 왜 그렇다?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이구나. 예,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이래요. 작아지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요. 이 전구, 저항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럼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니까요. 그쵸, 커지겠죠. 아까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전구를 저항으로 바꿨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전구는 하나의 저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요. 전체 저항은 커져요.
대신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직렬 연결된 두 전구 중 하나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이죠? 여기 하나를 끊었어요. 어머, 전기가 가는 회로가 망가졌네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나머지 전구의 불도 어떻게 돼요? 꺼져요. 예, 꺼집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개의 전기기구가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는 한 전기기구만 고장나도 나머지 전체 전류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전류의 직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이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병렬 연결 봐야겠죠? 가장 왼쪽이 전구 하나를 연결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두 개 연결했을 때예요. 그런데 아까 볼 때하고는 좀 다르죠? 불빛의 세기가 어때요?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건요. 여기 하나를 끊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끊으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갔니? 예,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 하나, 둘 중에 하나만 끊어도 나머지 하나는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하면 각 전구의 밝기는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 밝기하고 어때요? 동일하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전구에는 전구를 한 개 연결했을 때 비슷한, 동일한 무엇이? 전압이 걸린대요. 그래서 같은 전기에 세기에 뭐가 흐른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전류가 흐른대요. 자, 두 개 연결했을 때 어떻게 연결하면? 병렬 연결하면 밝기가 같고요. 각 전구에 한 개를 연결했을 때 동일한 전압이 걸리고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뭘 쓰는 게 좋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쓰는 게 좋다.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고요. 회로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대요? 작아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뭐 해줄 수 있다? 세진다. 그래서 과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게 가장 단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퓨즈라는 거를 설치한다 그랬죠. 과전류 흘렀을 때 얘가 먼저 녹아버리라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병렬 연결된 두 전구 중에 하나의 연결을 끊어도 다른 전구는 불이 들어오고 끄는 전구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기구를 연결할 때 무엇이 좋다? 병렬 연결이 좋다. 다른 전기 기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은